대전포스에서 주최하는 도시락 포럼 두 번째, 오늘은 그 행복도시 시의원님들 세 분 모시고, 예, 그 행복도시 현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약 30년 가까이 채석자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의 핵심은 그 2020년까지 그 채석장을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2025년까지 그러니까 기간과 그 규모를 그 확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계시고, 또 이쪽 그 신도시 그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1.5km 반경 내에 있다면 비산먼지나 등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 분명한 것이고, 세종시가 친환경 도시로 표방을 했는데 원래 도시계획 목표랑은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들을 하시면서 좀 반대하는 입장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관계 공무원 처음에 문제가 될 때 불러다가 검토를 해봤어요. 소상하게 좀 알아봤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사무처장님 말씀하셨던 환경영향평가서도 제가 봤습니다. 네, 다 봤는데, 이게 지금은 설왕설래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만한 해결 방안이라든지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불법사항이거나 허가해주면 안 되는 사항들이 딱 떨어지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주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얘기는 뭐냐면 법적으로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연은 시킬 수 있지만 그분들이 결국엔 행정소송하고 그러면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법체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만약에 타당성에서 부적격으로 나왔으면은 이거는 얘기조차 안 됐을 거예요. 이 발조차가 그 회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문제는 그 주민분들이 조금만 더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먼저 대응을 하셨으면은 조정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이게 놓쳤어요, 그분들이. 사실 좀 늦게 대응을. 그 비산먼지가 어느 정도까지 봄철에 건조기에 비산이 돼가지고 날라올지 안 올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저도 장담을 못하고 어떤 전문가도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요. 환경평가를 또 하는데 그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그거를 법적인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선정할 업체로 가능하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으면 돼요. 그 안을 시민들이 선정한 환경영향평가 업체로 해줄 거냐 니네가. 이런 식으로 협의를 좀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해당 지역에 있는 그 면지역 주민들은요, 보상 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겠더라고요, 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뭐 시민단체가 그 찬반 그런 입장을 떠나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합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그 신도시에서는 뭐 소음 문제나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해서도 시민들께서 좀 자발적으로 대책위를 구성을 하고 관계기관과 또 협의를 해서 좀 대안을 만들어갔던 그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측한테도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던 것은 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 그래서 뭐 시청 그리고 그 이해 당사자들이죠. 뭐 원주민 그리고 신도시 주민 사측 그리고 뭐 시민단체 뭐 시의회 이렇게 참여하는 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좀 대안을 찾아나가는 모습이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었고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름 초등학교인데요. 초등학교를 제가 알기로는 증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증축을 해서 학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름동은 계속 이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학교가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학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기존에 다니고 있는 아이의 학부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럼 우리는 이 가까운 데 두고 무슨 군대도 아닌데 선착순으로 늦게 온 사람은 딴 데로 가란 얘기냐, 이렇게 돼서 잘못하면 주민 대 주민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최규진 교육감님하고도 대화가 한 번 있었는데, 국제고 앞에 거기에다가 이제 지었으면 한다 이런 그런 부지도 있기는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됐는데, 아이들이 기다려주냐고요. 아이들 성장을 양처일북처럼 멈추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피해는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천마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은 세대당 초등학교 0점 몇 명, 중학교 0점 몇 명, 뭐 고등학교 0.7명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정확한 통계 수치는 제가 모르지만 그렇게 했던 거는 다른 도시의 이야기예요. 세종시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가구당 아이가 셋, 넷은 기본이에요. 물론 저는 둘밖에 없지만 이상하게 세종시는 많아요. 그리고 문제는 세종시는 젊어요. 제가 알기로는 평균 연령이 30대라고 알고 있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젊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얼핏 말씀하시기로는 이미 학교를 지어놨다가 나중에 이게 도로화 현상이 오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그때 가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아이들, 미래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의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도 문제가 되고요. 중학교요. 지금 현재 아름 중학교는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거예요. 아름 초등학교를 보니까 중학교도 조만간 2년 이내에 문제가 터지겠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가 지금 그 예상보다 그 학생 유발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금 지역에 우리 이제 신도심에 어떤 지역은 학생 가구 10가구당 7가구가 학생이 있는 그런 학생 유발률이죠 이게. 근데 교육 당국에 증축을 하되 나중에 학교 학생들이 감수했을 때 그 해체를 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모듈러 스쿨의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연구를 해보자 제안해서 또 한 가지는 캠퍼스 하이스쿨을 제가 처음에 제안했습니다 이게. 캠퍼스 하이스쿨은 이제 그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은 일정한 규모의 즉 대학교 단과대학 정도의 규모의 고등학교를 짓는 겁니다. 그 안에는 고등학교가 한 서너 개 정도 되고 기숙사를 갖추고 그리고 이제 그 수영장이라든지 운동장 최고의 시설을 갖춰가지고 모듈러 캠퍼스 하이스쿨로 인근 지금 특히 도담동 아름동 쪽에 있는 고등학교를 그쪽 옮깁니다. 그러면은 현재 고등학교짜리 남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다가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초중에. 그렇죠. 초등. 그럼 일단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캠퍼스 하이스쿨은 세종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교육청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예산의 문제잖아요. 교육청에서 이제 TF팀이 꾸려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같이 좀 참여해가지고 해내야 되는데. 이런 게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행정적인 절차도 있을 테고 공사 기간도 있고 그럼 그 안에는 또 1, 2년 동안 아이들은 이 상태를 계속 겪어야 될 테고 학교를 뭐 분산 통합해서 이제 캠퍼스 고등학교 유치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 중학교 지금 그 학부모님들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바로 코앞에 중학교인데 왜 거기를 못 보내고 다른 데를 보내야 되냐. 차선책도 문제지만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건 기간의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주 이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다 해결이 되면 우리 애들은 이미 졸업했어. 나하고 다 관련 없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내 아이가 다닐 동안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발벗고 나설 필요가 뭐가 있어. 아주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독 유일하게 학교만큼만 교육청이 있고 나머지 행복청이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 부분이 지금 부지 확보라든지 서로 협업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행복청에서는 사생활권이나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와서 학교를 짓겠다.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선 대안이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차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듈러 스쿨은 일종의 조립식인데 그거는 증축을 했다가 나중에 해체를 하면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교육청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면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데이터 근거. 그러면 행복청은 어차피 본인들이 이제 국가기관으로서 도시를 건설할 때 기본적인 투력에 대해서 0.33명을 곱해가지고서 학교 부지를 이렇게 수용을 확보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세종시가 전문 부부들이 많이 오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좀 과밀화 됐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수요조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여건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법상 그 아파트의 분양 회사로부터 교육청이 그 분양자들의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안 주면 그만이에요. 2, 3년 전에 이미 천마을에 문제가 부각될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현재 입주하신 분들이 그거를 직면했을 뿐이에요. 현실적으로. 사실 그 안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까 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만 동동 구르는 게 아니냐. 지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저 교육청 공무원 옹호하는 건 아닌데 지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연락처를 받으셨어요. 교육청에서. 전화를 했더니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 개인정보 보호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국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인권입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이제 특별법을 우리가 요구해서 변환을 시키더라도 그 안에 한 가지의 조항이 기본적인 이제 다른 법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통과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특별법 안에서 세종시에서만 풀어준다? 이거는 좀 너무 좀 어폐가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그 동의 그 상반기에 이제 고무줄공원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주변 세대만 해도 만 세대입니다. 그러면 뭐 평균 인원수 체크하면 2만 5천 명이 입주를 하는데 그 근방을 보고 입주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니 우리가 구매할 때 당시에 이 멋들어지게 뭐 전망대 들어가고 별빛 정원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법적인 근거 없고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책임이 없다. 행복청에 가서 저희가 민원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우리 사기 받은 우리 입주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거 갖고 저희가 이제 시위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행복청이 이제 중앙부처다 보니까 이 여론에 둔감하고 이 민원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안 먹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여론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 그 주민들과 이제 그 동의를 좀 많이 얻어서 위임장 얻고 그 부분에 이제 대표성을 띄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와중에 또 언론에 또 힘을 빌렸고, 저희가 세종포스트 같은 경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내용에서 좀 분석을 많이 해주셔서 또 이게 이게 좀 활로가 좀 넓혀지는데 좀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올해 들어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 LH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진척이 많이 됐고 100% 원안은 아닌데 그래도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느 정도 이게 구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는 어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시장님이 답변하는 내용대로 저희가 정상적인 추진할 수 있게 저희가 지켜보고 감독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고운들공원이 아까 저희한테 15년도에 저희가 인수받기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준공이 떨어져도 거의 저희가 1년 정도는 LH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가 뭐 하자보수까지 다 끝나면 저희가 인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16년도 하반기쯤에 저희가 인수를 최종적으로 받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에 문제가 있던지 아까 무슨 예시도라고 해야 되나? 뭐 거기에 문제가 있던지 그게 안 맞으면 저희는 인수 안 받을 거예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설계도는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데 그 내용이 다 빠진 채 그런 설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안 받겠다. 근데 문제 없어요. 긴처하고 또 안전부가 온다는 것도 아직은 안전처가 온다는 것이 딱 떨어지는 그 꼭지가 아니고 덜 떨어진 꼭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해수부하고 미래부도 아직 고시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분간 동호버스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제도를 좀 유지한 게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에 이렇게 이사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4월달에 일단 좀 버스를 좀 줄였고요. 몇 대 줄였고 한 15대 정도 줄였어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9월쯤에 가서 한 번 더 파악해가지고 또 일정 부분 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이고 연말에도 좀 더 이렇게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하게 되면 애초에 했던 게 그 숫자에서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남고 수도권 쪽은 다 정리될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사자가 2만 명이 세종으로 이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까지 포함하면 거의 지금 한 3만 5천 내지는 4만 명 정도가 지금 왔다고 저희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2,000분 정도가 통학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대중교통이 좀 더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착을 받게 되면 그 부분도 뭐 없앨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세종시에서는 또 시의회뿐만이 아니라 뭐 시청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끝났잖아요. 이제 민간 그 공조 체제를 보다 이제 강력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통버스와 관련해서는 그 한국위원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세종청사 이제 공무원분들의 이제 그 대변인으로서 충분히 그 입장과 생각을 그 이해를 하는데 저는 또 이제 세종시에 살아가는 그 시민으로서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차피 세종시가 지방정권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다면 국제도시고 특별자치시라면 그 원래 도시 목표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을 하고 세종청사 통근버스 로드맵 그리고 수도권 통근버스 뭐 그 중단 또는 축소 계획 그리고 세종권 통근버스 중단 또는 축소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딱 두 글자였어요. 없음. 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하게는 저는 이미 알았어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그건 충분히 예상을 했지만 그런 건데 저는 이거 공무원분들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보는 것이고 분명히 하시고 의지를 보이시고 거기에 따라서 통근버스는 뭐 내년 초까지 그리고 아니면 내년까지 그 이전 공무원들이 다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그 계획을 세우시라 노동맵을 제시하라는 거거든요. 시의회나 시민단체 또 시민 간에 서로 간에 민간 거버넌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공조체제를 좀 더 확고히해서 세종시가 정말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게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냥 정말 무식한 아줌마거든요. 집안에서 살림하고 있고 특별히 뭐 그런 거 없어서 무식한 아줌마인데 이 무식한 아줌마가 딱 세종시에 와서 봐도 보여요. 문제점이. 근데 그거를 왜 유식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왜 눈에 안 띄었는지 이런 문제를 왜 예측을 못했는지 그런 게 정말 답답하고요. 가장 빠르게 가장 편리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게 정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시민 공청회를 거쳐서라도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당장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추격해서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 이제 고온뜰이니까 고온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로 향후에 이제 이관이 됩니다. 그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도시 위원님 세 분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저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관 협의체 이게 좀 구성이 돼서 오히려 이런 자리가 단 몇 사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경청할 수 있는 자리를 듣고 이 의회라든지 뭐 행복청 이런 데서도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것도 받아들일 부분 받아들이고 요구할 부분은 의견을 좀 받아서 좀 개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저도 이제 세종시를 정말 사랑합니다. 저희 부모님, 제 친동생 내외 저희 가족들, 친척들 거의 다 세종시에 다 왔어요. 마음 먹고. 근데 각 지역 생활권별로 지금 살고 계시고 많이 들어요. 듣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 애매모호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도시가 지금 저쪽 시 구도심하고 상당히 권한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물며 원수선에 정자를 하나 놓고 싶은데 거기 등산하신 분들이 고충을 되게 많이 토로하세요. 아, 이 정자 어디다 민원을 넣어야 되냐. 시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현수막 관련된 내용도 어디에서는 5개관파는 또 시청인데 일반 가정집의 현수막은 또 행복청에서 관할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원스톱 시스템으로 뭐 시청에서 아예 홍보를 뭐 홍보 알림이라 해서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뭐 기관에서 담당해서 합니다. 이런 알림 내용도 한 가지. 그 시민들하고 이제 시의회 또 그다음에 시청 이렇게 해서 또 네트워크를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시민단체도 같이 좀 있으면 좋겠고 아까도 우리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이제 저희 그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 노조 이런 쪽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지금 이 시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연대해서 또 그 해결 방안을 또 모색해 나가고 하는 것들을 좀 정례화했으면 좋겠다. 그 청사 주변에 이제 우리가 국비로 여러 가지 건물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요구해서 짓고 지금 땅을 산 게 거의 한 8천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는데 주차장을 우리가 3개를 더 샀고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2개를 더 지었고 바깥에다가요. 그리고 청사 지원센터를 지금 3,800억 주고 지금 5월달부터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 80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체가 3,800억 정도 되고 지하 주차장을 파가지고 차를 2,000대를 지하에 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숲을 만드는 그런 그 과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다 우리 노조가 요구하는 거예요.
거의 뭐 예산 한 8천억 정도 썼는데 아직도 우리는 배가 고프다. 국가 공무원만 쓰는 게 아니라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차차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기는 지금 아기가 7살인데 세종시 완공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 아기가 20대가 됐을 때 정말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신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좀 참아주셨으면 그런 부탁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어려운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신다고 무조건 다 해결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답변 좀 드리고 될 수 있도록 저희끼리 힘 모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세종시 시민들이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50만 명이 이제 새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매우 이질적인 도시죠. 아마 21세기 이렇게 5,000년 역사가 가장 이렇게 큰 대규모 이런 공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그럼 이거 다 일일이 다 주장하고 타락하면 이거 그 주장만 난무하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참여를 해야 돼요. 주장을 하려면 참여를 해서 대안을 같이 보태야겠다는 얘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의원님도 자 그러면은 아까 황보 의원님 그렇고 누가 주체가 돼서 아니면 주체는 사실은 다 같이 해야 되지만 누가 먼저 깃발을 놓을 것이야. 제가 볼 때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구상하고 우리 세두포스트 같은 이런 그 정말로 시민들 편에 서 있는 언론이 이렇게 지금 이런 도시락까지 좀 사주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저도 뭐 세종시에 이제 산지 한 3년째 되지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갈등은 있지만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안들 다 얘기하려면 10시간 이상 얘기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은데 나는 못하고 지금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말 바라는 거는 주민들께서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 중에 뜻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모아주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갈 용의가 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여기 세 분들은 사실 소통이 잘 되는 분들이거든요. 각자 우리끼리도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상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